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무형자산이 뭔지 남궁민 기자가 설명을 좀 했어요. 책 이름이 자본 없는 그렇죠. 자본 없는 자본주의. 자본 없는 자본주의였고 4S를 설명해드렸는데 네. 쉽지 않게 그래서 좋은 점 확장성 시너지, 나쁜 점 베끼기 쉽고 투자하면 망하기 쉽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가 아니죠. 이제 이걸 듣는 구독자분들께는 어제 어제니까 방송이죠. 어제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스타벅스 예로 든 게 제일 그래도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쨌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베끼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날리면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대세긴 한데 투자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의 이제 현대 뭐 많은 문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무형자산 기업들이죠.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같은 곳. 그쵸. 여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큰 회사인데 애플이 뭐 세계에서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뭐냐면은 확장성이랑 시너지 효과가 제일 커요. 시너지는 뭐랑 시너지가 나죠? 예를 들면 확장성은 애플 앱스토어가 한 해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애플 앱스토어로 버는 돈이. 앱스토어로 버는 돈. 네. 전 세계에서 30조. 50조예요, 50조. 근데 50조짜리 버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한 해 매출 50조 올리는 기업이 제가 미국에서도 진짜 한 10손가락 정도 안에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게 확장성 효과가 애플은 그냥 뭐든 그냥 새로 출시만 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뭐 10억 명이 이용하니까 더 많이 돈 드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iOS 효과도 있고 또 애플에다가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냐면, 아까 시너지가 뭐가 있냐 물어봤잖아요. 애플이 애플뮤직 출시했을 때가 엄청 늦었거든요. 한 4-5년 됐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미 포화 상태인데 될 수 있겠냐 했는데, 지금 애플이 지금 스포티파이랑 거의 1, 2등을 겨루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사용자 수가 1, 2 가깝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음악 재생하는 그렇죠. 앱입니다. 애플 뮤직이라는 앱인데 이게 나올 때만 엄청 후발주자라 이미 포화 상태고 한국은 멜론 쓰고 미국은 뭐 판도라니 스포티파이니 쓴다 했는데, 그렇죠. 스포티파이가 되게 유명하죠. 그런 그쵸. 앱이. 그래서 지금 거의 사용자 수가 1위래요, 애플 뮤직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 플랫폼 위에다가 그냥 결합만 시키면은 계속 무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카카오도 논란인 게 그거잖아요. 그냥 카카오 앱에다가 뭐 맞아. 추가하면. 카카오 앱에 너무 뭘 추가를 많이 해놔가지고 막 카카오 막 월렛이 있고 막 뭐 뱅크가 있고 뭔지도 모르겠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게 다 들어가면 다 자기들끼리 시너지가 계속 난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잘 만든 앱이기도 하지만 일단 카카오가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뱅크 만들기 쉬우니까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돈을 이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고 되게 남은 되게 소정의 돈을 뭐 1원, 2원 이렇게 한 거를 맞아요.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투자가 알고 보니까 내가 뭘 개설을 한 거더라고. 그죠? 그거 모르고 맞아, 개설한 맞아. 거예요? 네, 모르고 나는 그냥 투자를 시킨 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설이 됐더라고. 근데 그게 그 카카오페이 증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카카오페이에서 뭐 투자하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증권앱을 만들겠습니까? 예. 뭐 맞아요. 하면은 계좌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엄청 내니까 이게 눈덩이 굴리듯이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 그냥 계속 그걸 엄청 몸짓불리게 가능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3,000원 가지고 하다가 이게 조금 오르니까 돈 좀 넣어볼까 이러고 막 넣었다가 다 잃었어요. 아, 예. 잃었어요? 잃었어요. 아, 투자 실패는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중국 사태 때처럼 돼가지고 되살아나지 못했어요? 거의 다 살아났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한 방에 그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얘기는 슬프지만 돌아가면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 무형자산,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청 큰 공장이 있어도 공장을 무한히 크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1등 기업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애플만큼의 점유율을 한 제조기업이 가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전 세계인이 쓰는 걸 혼자 다 공장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애플은 뭐 새로 투자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성장은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우리 한국산 제품 써주자 이런 게 되니까 한국산으로 그냥 쓰고 이런 게 됐었는데 그렇게 된 거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베끼기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1등 기업이 있고 후발주자가 있어요. 그럼 서로 베낄 수가 있어요. 근데 베낀다는 게 법적인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베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걸 해볼까요? 뭐
음식점 배달 서비스라는 걸 처음 만들었다고 쳐요. 옛날로 돌아가서. 근데 저는 처음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개발자여서. 근데 그때 당시 네이버는 있었잖아요. 네이버가 보고 저 괜찮은 사업이네 하고서는 나도 배달 서비스 시작할래 하면 그거 엄밀히만 법적 문제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를 베낀 거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 너네도 우리 네이버 검색창 같은 거 베껴서 만들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서로 베낄 수 있는데 누가 유리하냐? 같이 베끼면 1등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요즘 이제 이걸 듣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틱톡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틱톡이라고 그쵸. 한 10초, 15초짜리 춤추는 영상을 만드는 중국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요즘 되게 많이 그걸로 춤을 되게 많이 추고 요즘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사실 그게 틱톡의 원조인데 릴스. 네, 그러니까 그게 잘 되니까 유튜브도 따라하고 인스타그램도 맞아. 따라하고 그런 맞아. 식으로 베끼는 거죠. 인스타의 릴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강아지 영상을 한번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바이럴이 됐나 봐. 터키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를 많이 누르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저거 사례네. 확장성을 경험한 거지. 그런 거예요? 확장성을 보여준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내 강아지는 무형자산은 아닌데 유형자산이. 아니지. 아니 강아지가 강아지의 영상이 무형 자산이 무형자산이라고?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스냅챗으로 시작한 게 그 스토리잖아요, 사실. 그죠, 맞아. 인스타 스토리도 스냅챗을 잡으려고 만든 건데. 그죠. 그냥 이미 잡아버렸죠. 인스타는 너무 큰 그 플랫폼이니까 그래 나도 너네 거 베낄게 해버리면 그냥 다 압살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후발주자들은 점점 아씨 안 되겠는데 뭐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걱정하는 게 네이버가 이 시장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데 엄청 그렇겠네. 많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냥 내가 잘해놨는데 네이버가 그냥 확 들어와 버리면 끝나잖아 카카오나. 그러니까 1등을 하면은 이제 그 유리하죠. 1등을 유지하기가 되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그 그렇죠. 자리에서 내려오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 확장성 같은 장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무형 자산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유형 자산은 확장이 힘들고 일단 확장이 힘들고 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캐파라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뭐 유형 자산은 끊임없이 증식할 수 있고 또 뭐 그쵸. 여기저기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로 비용이 안 들고도 모든 사람이 누리니까 좋은 게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그럼 오히려 경제가 더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공짜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 최근에 한 20-30년 동안 전 세계가 고민하는 게 저성장이잖아요.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책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무형자산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온 게 한 90년대쯤부터로 얘기를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근데 그 이후에 왜 세계 경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둔해졌냐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투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 우리 지금 이자율 거의 지금 좀 올랐지만 2-3%까지 떨어졌는데도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게 세계 경제 고민이거든요. 이 사람이 설명한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그 베끼기 얘기했잖아요. 이 무형자산이 점점 중요해지면 무형자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업가들이 그죠? 무형자산에 투자하려고 방금 말한 것처럼 투자해봤자 내가 지면은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매몰 비용이 크니까. 매몰 비용이 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형자산은 내가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순간 그냥 제로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를 들면 스냅챗 창업자인데 페이스북이 갑자기 스냅챗 똑같은 거 만들어 버렸어. 그럼 스냅챗이 망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스냅챗에서 건질 수 있는 건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옛날에는 1등 기업이 삼성이 예를 들면 라디오를 1등하던 시절이었다고 쳐요. 삼성 라디오 1등하던 시절이야. 나는 우리 동네 공장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더 싸고 좋은 걸 만들 거야. 왜냐면은 뭐 좀 경쟁이 밀려도 뭐 한 시장 점유율 5%라도 먹겠지. 안 되면 공장 팔지 뭐가 되잖아요. 팔면은 그래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공장을 세워놔요. 그리고 공장 끝나고 자물쇠 걸고 집에 가면 누구도 내 공장을 건들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무형자산을 만든다고 막 홈페이지도 꾸미고 막 서비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좀 된다 싶으면 그냥 들어와서 다 훔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사실 투자해가지고 투자금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배당받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냥 아예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업가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투자를 안 하면은 그 돈을 그냥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를 안 하니까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돈이 계속 쌓이면은 그냥 주식 투자하거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걸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사내 유보금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문제다 뭐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과 그 현금을 쌓아두는 건 사실 다른 다르죠. 개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겠네. 무형자산 주도의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형자산이 대표적인 게 제 친구가 재밌었던 게 제 친구가 의류회사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얘가 의류회사 다니는데 의류회사라는 게 이제 거기는 거기 한국에서 만들진 않고 이제 베트남에 발주를 넣어서 미국 같은 브랜드 뭐 자라 뭐 이런 거 거기다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에서 어디 베트남 같은 데 공장에서 만들면 받아다가 미국에 납품해주는 업체인데 벤더사라고 하거든. 벤더사. 벤더.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팀장이야? 이랬더니 자기는 회사에서 한 10억 주더니 그러니까 걔네 팀에 그걸 주더니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돈은 엄청 잘 버는 회사인데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 1,000원짜리 옷 1,200원에 파는 것보다 1,000원짜리 브랜드 잘 붙여가지고 10,000원에 팔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야 10억짜리 줘서 망해도 좋으니까 그냥 브랜드 하나 만들어 보라고 했대요. 근데 그 시장의 속성을 잘 파악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티셔츠 쪼가리들 솔직히 원가가 돼봤자 그러니까.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저 친구가 팀장 됐으니까 신기하긴 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회사가 옛날에는 몇백억씩 그냥 공장 투자를 하고 이러던 데거든요. 몇 천억짜리 막 베트남 공장 세우던 회사인데 자기들이 보니까 공장 세우는 거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억 주고 브랜드만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라는 게 대표적인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또 100억은 드릴 수 없어. 왜냐면 100억 드리면 다 날리잖아. 안 되면은. 그냥 10억씩 그냥 계속 들여봐서 잘 되면 브랜드로 가고 안 되면 그냥 날리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버는 건 비슷할 텐데 투자를 더 이상 옛날처럼 안 하는 거야. 큰 공장 안 지어. 야 공장 지어봐야 뭐하냐. 그냥 브랜드 잘 만드는 게 더 돈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기업가들이 옛날이랑 그 마인드가 달라진 거죠. 옛날처럼 공장 막 짓고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게 대전제가 이 개념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는 실물 경제가 커야 된다, 내수가 커져야 된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무형자산이 계속 클 수 있는데 사실 무형자산이 계속 크는 대신에 그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손에 만질 수 있는 진짜 뭐 손에 만질 수 있는 제품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공장에서 뭔가 생산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점점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제 친구 같은 그냥 브랜드를 만들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일감이 좀 생기는 거지만 대부분의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 투자는 줄어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나 이런 게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혁신을 하기에도 유인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그렇죠. 그냥 베끼면 어차피 제 친구 이 친구와 다르게 제 친구는 한 명은 직접 자기가 얘는 그 의류를 해서 매번 브랜드를 3-4번 만들었거든요. 그 뭐 BTS가 입었다는 그 후드티. 후드티 만든 친구. 그 친구가 4-5번째 브랜드를 하는데 네. 이런 애들은 항상 그런 새로운 도전자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좀 브랜드가 괜찮아지면 그걸 또 베낀 기업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선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형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1등이 아니면 굉장히 불리해지고 그럼 그냥 투자하지 말아야지가 싶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배당받는 것보다 내가 그냥 내 거를 만드는 게 더 많은 돈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베끼기가 쉬우니까 그냥 이거 대충 베끼면은 내가 투자해서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직접 이거 베끼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스타에 보면은 옷이 어떤 옷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걸 저장해 놓잖아요. 나중에 사야지. 그러면 그 비슷한 옷을 인스타가 계속 띄워준다. 근데 다 다른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은 브랜드인 줄 그쵸. 알고 봤는데 다 다른 브랜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무형자산이 그 유통업계가 진짜 그런 게 큰 거고. 그러니까 무형자산들은 유형자산도 이런데 그러니까 옷은 어쨌든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건데 무형자산은 더 심하겠죠. 드라마 같은 건 너무 그쵸. 쉽지 않아요. 맞아. 넷플릭스 같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비슷한 거 다 나오고 비슷한 거 다 나오고. 예능도 그거 뭐죠? 그 임영웅 씨 나온 그 TV조선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한 다음에 네. 완전 트롯 잔치 벌어졌잖아요. 무슨 트롯 그쵸. 잔치가 벌어지고 나니까 트로트 경연이라는 그 무형자산을 너도 다 베껴니까 아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트로트 얘기만 들어도 질린다 할 정도로 해버리니까. 저 질렸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방금. 너무 질려버렸어. 그러니까 TV조선이 원조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죠. 만약에 자기들만 이거를 했으면 트로트라는 트로트 경연이라는 자산이 만약 옛날처럼 누구도 베낄 수 없는 자산이었으면 만약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딱 가겠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너무 반복되어 온 얘기잖아요. 우리 슈퍼스타 K가 원이 엄청 화제가 되고 나서 노래 경연이 많아졌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선두에 서서 뭔가 이런 시장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무형 자산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애플처럼 이제 뭐 옆에 것들을 베껴 오면은 더 공고히 할 수 있으니까. 성공을 하면은 엄청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는 순간 모든 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무리함을 감수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기업가 정신 이런 게 후퇴할 수가 있고 가까운 사례가 사실 우리 카페 같은 거 보면 카페 이쁜데 진짜 많잖아요. 우리끼리 왜 소문나는 카페들잖아요. 거기 진짜 괜찮더라 하면은 근데 한 그러고 반년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생긴 카페 진짜 막 우후죽순 다 생기잖아요. 맞아.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엄청 디자인 감각이 있는 카페 주인이야. 그러면은 창업할 때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차려놨는데 금방 베껴가지고 옆집에 똑같은 인테리어 다 해버리면 안 된다. 에이, 자영업 힘들어. 안 해. 가 된다는 거죠. 유튜브도 뭐 비슷하죠. 잘 나가는 유튜버들 막 떡상하면 비슷한 유튜버들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막 그리고 편집 이런 거 다 따라하고 편집 방식 이런 거 다 따라하고. 사실 무한도전이 대표적인 무형 자산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걸 포맷을 따라한 엄청난 많은 예능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형 자산을 이렇게 잘 베끼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특성은 똑같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런 영역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경쟁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바뀌고 계속 1등 기업만 잘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먼저 어떻게든 어떤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공고하게 내가 1등이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은 그럼 유리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이런 거를 좀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런 일감 몰아주기나 그런 뭐 공정거래법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대부분은 그 유형자산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뭐 진짜 일감을 어디다 어떻게 발주를 하고 가격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밀어줬는지 지금의 법으로는 재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 헤어샵에서 앱에서 라이언을 쓴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밀어주는 거고 그렇죠. 자회사한테 뭐 이걸 뭐 밀어주게 한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근데 카카오 라이언 쓰는 게 얼마를 밀어준 건지도 모르겠고 그죠.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카카오에다가 탑재해 주는 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런 뭐 반독점 규칙이나 이런 게 먹히지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회사들은 계속 잘 나가고 확장성과 시너지로 잘 나가고 후발주자들은 그런 뭐 베끼기가 겁나고 또 매몰 비용 그런 것 때문에 그 아까 그 PT 했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백희영 기자가 이제 PT 끊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 1년 100만 원씩 끊었다고 합시다. 네. 100만 원치 했는데 뭐 열심히도 안 하고 맨날 치킨 먹고 그래가지고 대실패를 했다 쳐요. 그러면은 슬픈 얘기지만 그러면은 1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씨 그래 나 그냥 살던 대로 살래 100만 원 날릴까봐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너무 사고 싶어. 사봐. 근데 안 맞네? 하면 그냥 당근에 90만 원 팔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인 불황,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이게 이 무형자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고 더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무형자산이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런 특성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개인의 삶에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뭐 약간 좀 경제 지형이나 경영 지형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개개인한테도 다를 바가 없는 게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이런 잡지 같은데 경제학 잡지 같은 거 보니까 이걸 슈퍼스타 경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이제 완전히 스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계가 슈퍼스타 경제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릴 때 왜 뭐 모를 때 막 가수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연예인 하고 싶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막 빈말이라도 안 된다고 엄청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저의 능력을 아셔서 그런 걸 수도 난 있겠지만 된다 그랬는데? 네, 부모님들이 대부분 말리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수들이 예를 들면 평균 급여를 만약에 친다고 쳐요. 뭐 아이유부터 모든 우리나라 가수들 합쳐서 예를 들면 평균치만 4천만 원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뭐 도전해볼 만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슈퍼스타 업계에서는
아이유가 99.9%를 다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0.1%를 나눠먹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수업계가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의 업계잖아요. 맞아요. 1등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특성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이런 점점 슈퍼스타 경제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면 요즘 누구나 유튜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유튜버의 세계야말로 1등이 모든 걸 먹는 세계가 된다고 치면 그 밑에 있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모든 직장이나 이런 게 점점 무형자산 중심으로 돌아가면 개발자 중에도 진짜 그 개발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뭐 디자인 능력도 진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만 다 돌아가게 된다. 그럼 대부분의 삶, 그래서 전체적인 소득이 높아져도 대부분의 삶이 팍팍해지는 경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두터워야 되는데 그 중간이 없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렇죠. 혼자 독식 경제가 그렇죠. 돼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직독자서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재밌는 책이나 뭐 소재를 가져와서 방송을 했어요. 우리 이제 몇백 명의 구독자님들 같이 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이거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궁민 씨가 가져가서 하잖아요. 성경제 가서. 그러게요. 아니 그거는 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경제가 우리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나? 뭐 이거 송경재 작가님들 듣고 계시다면서요. 작가님도 들으신. 아니 뭐 논란. 상부상조 논란. 예를 들면 그럴 리 없겠지만 슈카월드 슈카님이 예를 들면 우리 아이템을 듣고 방송을 한다 치면 그럼 베낀 건 아니잖아. 우리 주제는 똑같은 거 뉴스를 다룬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입장에서는 그러면 슈카월드는 100만 뷰를 찍겠지만 우리는 1000뷰 정도 찍으면 기분 많이 찍는 좋아하잖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개인 간에도 이런 좀 차이가 커질 거다 해서 양극화나 이런 게 훨씬 심해질 거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벌써 1, 2부 되게 빨리 지나온 것 같네요. 3부 다음 주 3부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이게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 쭉 얘기했는데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즘에 그 집값? 문제 그 집값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네. 집값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